자, 저희들 지금 139페이지 4번 성장관리계획을 공부할 거고요. 우리 앞 시간에 그 국토교육부상 개발인 허가 절차를 공부하셨죠. 네, 여기서 개발인 허가를 심사하는 기준이 첫 번째가 그 용도 지역별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합해야 되죠. 농림적, 공업적 관리 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죠. 보존 녹지적과 자연환경 보존적은 5천 제곱미터 미만, 나머지 용도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인 허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두 번째가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지금부터 국토교육부상 개발허가 심사 기준 성장관리계획을 공부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테마, 첫 번째 테마는 성장관리계획을 공부합니다. 그냥 성장관리계획을 공부 못하니까 어디에 나오는 건지 가르쳐드린 거예요. 국토교육부상 개발허가 심사 기준 중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일까를 공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계획을 수립합니까?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정한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을 지정을 하면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개요로 설명을 드립니다.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현장 이해를 해버리면 그 이론은 대부분 이해가 돼버려요.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집중하세요. 서울시 도시적이에요. 도시적이에요.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인데 용도지역이 전부 도시지역은 아니잖아. 도시지역 외에 용도지역도 있죠. 도시지역 외에 용도지역이 뭐죠? 말씀하세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안 봐요. 도시지역은 다시 크게 구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이죠.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서울에 지정된 곳이라면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목적이었습니까? 개발 용도. 대부분 개발 중입니까? 개발이 끝났습니까? 끝났죠. 개발 완료.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에 가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서울에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 농지나 임야를 사서 택지 개발하고 상업단지 개발하겠다고 허가 지정된 건수가 별로 있어 없어? 별로 없죠. 네. 서울시청에 가면은 서울시 녹지지역이라면은 개발 허가 신청이 좀 있겠죠. 왜요? 녹지지역은 개발이 유보돼 있거나 개발 목적입니까? 대부분이 보존 목적입니까?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이니까 개발이 안 된 땅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허가 신청 건수가 별로 없지만 대부분의 개발 허가 신청은 녹지지역이 많더라는 거지. 그리고 행정구역이 서울시는 아니지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지역, 도시지역 밖에 여기는 미개발된 상태의 땅이 많이 남아있잖아. 여기에 허가가 집중되어 있는 거지. 그럼 봐요. 여기서 개발 허가를 받아가지고 누구는 전원주택 짓고 누구는 공장을 옆에 지어버리고 누구는 여기다가 공장 짓고 전원주택 짓고 누구는 숙박시설 짓고 이렇게 해버리면 난개발이잖아. 그래서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개발을, 성장은 개발이잖아. 개발을 관할 시청군청에서 관리를 하려고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개발인허가 신청이 많이 있거나 앞으로 개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뭐로 지정합니까?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뭘 수립하죠? 그 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을 그냥 둡니까? 행정계획으로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성장관리계획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집만 있어야 됩니까? 도로가 필요합니까? 도로가 필요하잖아. 아파트만 있어야 됩니까? 학교도 있어야 됩니까? 학교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성장,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허가만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을 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밑에 상하수도 시설 설치해줘야 물 쓰죠.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 학교 보내겠죠. 초중고. 주차장, 공공도서관도 필요하잖아. 공원 녹지도 필요하잖아.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이 성장관리구역구역에 몇 차선 도로를 어디까지 만들어줄 건지, 주차장은 어디 만들 거냐, 학교를 몇 개 지을 건지 이런 거.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리고 이 블록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주로 전원주택 위주로 해줄 거야. 전원주택 위주로 해줄 거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거지. 그 말은 이 블록은 전원주택 이외에 공장이나 숙박시설 못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럼 난개발이 안 되잖아. 이 블록은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야. 그 말은 여기 주택 짓지 말고 주택 짓지 말고, 그죠? 이 저기 학교 짓지 말라는 거잖아. 여기는 주로 교육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야.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을 해줄 거야. 이게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 블록별로 용도를 제한한다 이 말이야. 그럼 난개발 막을 수 있잖아요. 금표율과 용적률을 그대로 둡니까? 계획대로 하면 완화해 줍니까? 성장관리의 경우는 행정계획으로 금표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이렇게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현재 개발 수요가 많거나 개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하는 연습해야 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할 시청군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나 건폐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그냥 둡니까? 관리합니까? 관리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이해만 했다면은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면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개발 수요가 많거나 현재 개발 수요가 많거나 개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 지역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잖아.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거야. 주거지역이 1번이었어. 그게 답이야, 그냥. 개념만 알면 답은 돼. 개요를 모르니까 쓰러진 거죠. 제가 공법 강의하면서 뭘 강조하던가요? 늘 개발허가 제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용도 지구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개요를 안다는 것은 제도 이해를 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맞죠? 개요. 1시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딱 정지하고 1시간 후 강의한 줄거리를 말해보는 연습하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들어라. 10번 들으면 뭐해? 말 한마디 못하면 진짜 아는 거 아니다. 스스로 그 체킹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봐요. 성장관리교육구역. 근데 성장관리교육구도 구역인데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이 될 용도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아, 여보세요. 저 눈을 잠깐 봐봐. 여러분, 그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이 될 용도구역 4개를 어떻게 봤죠? 5개를? 용도구역의 종류를 외워보시라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보조정구역, 수단정원보구역. 하나가 뭐죠? 입지비례 최소. 5개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이 될 용도구역이잖아요. 성장관리구역은 거기에 해당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성장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구역이다. O 옮겠습니까? X. 3월달에 모의고사 안 나왔던가요? 안 보셨나 보네. 예를 들어 문제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 모의고사를 꼭 보시고 안 보신 분은 문제 사서 혼자 풀어보시고, 집에서 혼자 풀어본 것은 개수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집에서 풀어본 것은 자기 점수 아니에요.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 재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놓고 그건 실리가 아니잖아. 객관적이 아닌데 왜 집에 여기 와서 이야기하냐고. 그거는 객관적이 아니고 그냥 몇 개 딱 해보고 해설 듣고 그 다음에 기본서 딱 펼쳐놓고 틀린 문제가 어디에 들지 기본서 찾아보세요. 아, 이 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나오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외워야 되구나. 이걸 복습해야 되구나. 그걸 하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5회 정도가 쌓이면은 모의고사에서 한번 풀었던 지문이 다시 나오면 안 틀리게 반복해서 그걸 자꾸 읽어야 돼요. 지문을 읽으면서 X면은 왜 어디가 틀리는지, O인지 X인지 판단할 수 있고. 그럼 5회를 풀었으면 공법이 몇 문제죠? 40문제씩 5회면 몇 문제입니까? 5, 8, 40. 5, 4, 20. 200문제네? 200문제면 지문이 몇 개입니까? 5개. 1000개. 1000개의 지문이 O, X인지 판단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지문만 모의고사 문제를 쌤이 냈을 거 아니에요. X는 왜 X인지 말할 수 있고, 그러면은 합격하지 않을까요? 참 합격에게는 참 가까운 데 있구나.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면은 스스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려고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모의고사를 보고 아, 내가 공부한 영역 문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다시 같은 영역에서 다시 틀리지 않게 준비하는 과정이 모의고사가 아닐까. 활용을 잘 하시라고. 한번 보실 때 5천 내고 봤으면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만 뽑아서 문제만 반복해서 읽어서 거기에 나온 지문만 반복해도 합격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자기 이름 걸고 문제 나가니까 좋은 문제잖아요. 자랑하러 가시라고. 성장관리교육구역은 도시군관리교육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 못하니까 서울시 관할구역은 누가 지정해야 되죠? 서울시장. 인천은 인천광역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구역은 당연히 서울시장이, 인천은 인천시장, 평택은 평택시장, 평창군은 평창군수. 어디에 지정하죠? 녹관, 농자 안에서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죠. 이건 안 외우는 거라고. 꼭 외워야 될 게 뭐죠? 어디에 지정되죠? 녹관, 농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죠? 주거, 상업, 공업지구는 절대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잖아요. 교재 한번 봐요. 교재 봐요. 13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성장관리구역의 지정권자 줄거쳐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관할 시청 군수에서 지정합니다.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하죠? 녹관, 농자 중 기업부터 미험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업부터 미험은 외워야 됩니까? 참고해야 됩니까? 참고. 그걸 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장관리구역의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기업부터 미험이 아니고 녹관, 농자 중 기업부터 미험에 해당하죠. 기업부터 미험은 개발 수요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끝난 거잖아.
기억부터 미음을 줄 끊는 순간 이상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외우면 안 돼요. 넘겨요. 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뭘 수립하죠? 성장관리계획 수립하죠. 성장관리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아까 기억분에 줄 거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용도 제한 동그라미, 금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제가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꼭 외워야 될 거. 기억, 니은 정도는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죠?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이죠, 내용.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이죠, 내용. 잠깐만. 책 찾으면 말 그대로 뛰어갈 거예요, 그분에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죠? 제가 줄 거 드리잖아.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생각나는 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냐고.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까? 책 보지 말고 앞에 보시고.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장기적인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지역적 특성. 도시는 다 알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몇 개죠? 6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 6개죠? 3번, 여기 집중. 지구 단위 계획 배웠죠?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냐고. 반성 좀 하시라고. 지구 단위 계획은, 아니, 저를 수업 캐릭터가 좀 강하긴 해요. 열정 좀 하다 보면은. 근데, 이대로 넘어가면 좀 잘못된 거 맞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은 뭘 내용으로 합니까? 이거 의무적 포함사항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죠? 1번. 지구 단위 계획구 안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단지 배웠잖아. 세분하고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의무적 포함 사항이잖아. 건축물의 용도 제한, 금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한도는 의무적 포함 사항이잖아. 의무적 포함 사항 꼭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배웠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맞죠? 5번째, 성장 관리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금방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러면은 딱 보니까 성장관리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무지하게 헷갈리겠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 봐요. 우리가 이제 3, 4월 개강해서 진도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벌써 배운 행정계획들 내용들이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나오지는 말을 못하잖아, 지금. 허점 투성이잖아, 아직까지. 좀 더 나를 위한 학습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구나. 이거 긴장하시면 돼요. 지금 다 하시면 되니까. 그죠?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을 해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왜 나무랍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렇지 않죠. 자, 내려오시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140페이지.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완화되는 금표의 용적률 나와 있습니까? 아까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으로 금표의 용적률을 따로 정하잖아요.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 암기 꼭 하시고 앞에 암기로 오시고요.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지금 금표율이 얼마죠? 50. 본래 얼마죠? 40이잖아.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로 금표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면 10%가 완화되어서 5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된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은 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얼마죠? 30. 그리고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25.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3번 줄 거죠? 몇 년마다? 5년마다.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되면 5년마다 성장관리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구역 4번 성장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나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려면 어디에 맞게 해야 됩니까? 성장관리구역에 맞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은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구역 안에 토지를 개발할 때는 무엇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까? 성장관리구역에서 성장관리구역에 맞도록 개발행위나 용도 변경을 하도록 행위 제한,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오세요. 141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발표하시고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개발허가의 제한입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 교재 보시면 되죠. 141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한권자가 돼요.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는 국토교통부에는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허가를 제한합니다. 이게 뭐죠? 제한 절차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때 개발허가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개발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1회 한 차례 몇 년?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 게 원칙인데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죠. 1회 한 차례 2년 이내에서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3년에 연장 2년이니까 최장 몇 년인 거죠? 그렇죠. 길게는 5년 동안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 허가를 땅 사놓고 못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제한 사유. 땅 보러 갔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개발행 허가가 제한될까? 땅 보러 갔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개발행 허가가 제한될까? 5년 동안 개발행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최장. 이 사유를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박스에 보면은 제한 사유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나와 있죠? 그걸 순서대로 외워야 돼. 첫 번째, 책까지 이제 줄 거세요. 녹지지역 동그라미,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어디에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하시고 외워야 됩니다.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첫 번째,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은 그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를 허가했을 때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라고 했으니까 개발행위가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원인이잖아. 무엇으로 인하여? 원인이잖아요.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허가를 합니까? 제한합니까? 개발허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1번 잠깐만.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 이때 수목 대표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소나무, 한국 소나무. 한국 소나무는 보호 수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한 그루마 있어도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그랬죠.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뭐라 그랬죠? 철새도래지. 우리 겨울철에 천수만 같은 데 서해안에 가면은 철새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오죠. 철새도래지.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거. 이런 것은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줬을 때 그 허가된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원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도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죠. 이걸 저는 어떻게 원하냐면은 1번 소나무 철새, 2번 환경문화재. 그러면 땅 사서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출토되면 밀어버려야 됩니까? 조사 발굴이 끝날 때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뜻입니다, 이게. 그다음 세 번째. 도시공 기본계획과 도시공 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서 용도 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줄 것죠? 용도 지역부터. 용도 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 용도 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외울 때는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죠. 5개 다 했죠. 이 순서 그대로 외우라니까.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소나무, 철새,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거나 조수로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2번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3번 도시공 기본계획과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용도 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됩니다. 여기서 물어볼게요. 잠깐만.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됐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뭐죠? 지난주 배웠잖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내에?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공적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그런 뜻이야. 알겠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왜 제한되냐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다음 주에 배우는데 신도시 개발지역이에요. 신도시. 그럼 대한민국의 신도시 개발은 전부 처음 들으시면 적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꼴 신도시 개발지역이라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꼴 뭐라고? 신도시 개발지역이라고. 대한민국의 신도시 개발은 전부 사적 개발입니까? 신도시는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그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신도시 개발지역의 사적 토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는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죠? 이 5개 중에서 잘 봐요. 5개 중에서 3번, 4번, 5번의 사유가 있으면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거야. 연장되니까 한 차례 3년에 한 차례 2년이 연장되니까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됩니다. 1번, 2번의 연장 사유가 아니잖아. 그래서 1번과 2번의 사유가 있으면 최장 몇 년? 3년. 3년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설명 다 드렸고요. 내려오시죠. 그 141페이지 제일 박스 바로 위에 봐요. 41페이지 중간에 박스 바로 위에 세 번째 줄에 다만 찾았어요. 다만 지금도 줄 거예요. 다음의 동그라미 3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연장 사유 맞습니까? 동그라미 3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 기간 연장 사유죠. 저거 연장 사유.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아셨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양가로 3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해제 나와 있습니까? 해제 동그라미 1번 꼭 읽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줄 거예요. 지금부터.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몇 줄 거세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끝난 후입니까? 끝나기 전입니까? 끝나기 전이라도. 이게 시험이 제한 기간 끝난 후 지체 없이 그렇게 시험 나온 거야. 또 탄력이 왕창 무너졌잖아.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동그라미야.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개발인 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됩니다. 제한 기간 완료 후 지체 없이 해제입니까? 제한 기간 중에도 해제입니까?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 이 부분은 나온 적이 있어요. 깐깐하죠. 또 많이 걸려들었잖아, 이런 부분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인 허가 제한과 관련된 부분까지 진도 나왔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국토교육부 거의 뭐 마무리했고요. 이제 첫 시간만 148페이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도 하면은 이제 진도가 마무리가 돼요. 다음 주에는 1교시는 국토교육법, 2교시부터 도시개발법 진도를 아마 다음 주에 수용 방식까지 다음 주에 진도를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모의고사 보신 거 기본서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어디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점검하시고 틀린 영역을 다시 틀리지 않도록 복습을 잘하는 방법으로 네, 이번 주는 보람 있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